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한참 중간고사 시험 대비로 많이 바쁠 시기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 관련된 이 예시문항이 공개가 됐는데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시험이 무력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인 연고대를 포함한 이런 대학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밝힌 학교들이 꽤 있죠. 물론 내신과 수능이 섞인 형태로 이제 입시가 시작될 것 같긴 하지만 더 정확한 건 더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도 수능 시험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시험 예시문항 안내에 대한 이 내용은 현재 고1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선택 과목 체제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게 됐죠. 각 과목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 선택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두 없어지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통으로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공통 과목들이 있었고 선택 과목이 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배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개를 공통 과목으로 모두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과목들은 아무래도 사회과학 탐구 영역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선택 과목들이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봐야 되는 시험으로 변경된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회과학 문항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었고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도 30분에서 각각 40분으로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이번에 좀 확인을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배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1.5점, 2점, 2.5점 이렇게 3단계로 배분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배점을 나눠놨다는 이야기는 수학처럼 2점, 3점, 4점이 기초, 표준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1.5점, 2점, 2.5점이 그 순서대로 난이도가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1 때 배우긴 하지만 고3 되었을 때 수능식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니까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수학도 처음에 킬러 문항 삭제한다고 했을 때 변별력 어떻게 나눌 것이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별이 된단 말이죠. 저도 전부터 말씀드렸죠. 킬러 없어도 변별은 가능하다고.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되게 심화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 안 쓰던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추가시키면 고1 과정이 대거 투입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고1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은 가볍게 배우고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좀 심화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도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잘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가시키면 분명히 또 난이도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고3이 되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처럼 EBS 쪽에서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고3 때 준비를 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국영수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에 대한 또 이야기고 국영수 공부의 완성도가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갔을 때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외에 국어, 수학, 탐구 과정은 기존대로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고요. 한국사는 필수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능 EBS 연계율도 50%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요. 현재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선택 과목 없이 모든 응시생들이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9월 모의평가가 8월로 옮겨졌어요. 9월 모평이 8월로 옮겨진 게 뭔 큰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르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치르는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출제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아무래도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의 수능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희 같은 사교육 강사들도 이 6월과 9월 모평의 어떤 난이도나 어떤 출제 방식을 보고 그의 수능을 예측을 하던가 조정을 하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고3 6월이 되면 1학기 내신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모든 1학기 시험이 다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학 기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1학기가 종료가 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학교가 굉장히 바빠져요. 특히 고3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이제 내신 점수를 취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아주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끝나버리게 돼요. 뭐 2학기 내신이 있다고 치지만 그거는 재수할 때나 이제 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현역으로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이 완료가 되죠. 이때부터 학생들이 좀 갈리거든요. 내신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쪽에서 모든 거를 이제 승부를 걸기 위해서 면접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인 거고, 이제 내신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수능에 올인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돼요. 물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점수를 망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시 준비를 미리미리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주요 대학들에서 보이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시 올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고 6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수능 점수를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끝난 다음에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난 정시 올인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취합된 점수들을 저희는 수시, 그다음에 정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신 위주로 가는 전형을 이제 수시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능 위주로 가는 전형을 정시 전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9월 초부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9월 또 초에 9월 모의고사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뭐 상위권 친구들이야 뭐 내신 쪽으로 수시가 잘 받쳐진 친구들은 수시에 잘 쓰면 되겠지만, 사실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낮춰 쓰자니 정시에서 만약 시험을 잘 봐버리면 대학을 오히려 낮춰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중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상향으로 다 써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면 정시에서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또 대학을 또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질 때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한참 고민되는 시기가 바로 그 9월 달이 돼버리거든요. 그때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컨설팅 상담이에요. 정시로 가는 게 맞느냐, 수시로 가는 게 맞느냐, 아직 그걸 모평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동안 내신 점수와 3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 점수, 그다음에 6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관행이긴 하지만 벌써 이제 고3이 되면 뭐 1월, 2월 달만 돼도 유명한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약이 다 마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난 9월 가서 갑자기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자리가 없고 너무 바빠지죠. 이 부분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상담 받으면 되지 뭘 또 사교육 업체까지 찾아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냐. 근데 이게 또 현실이 또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아무래도 이게 또 학교가 나쁘다기보다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어떤 열정도 많이 없는 상태고 어느 대학을 갈지도 잘 안 알아봐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학교 상담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보면 그냥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선생님들의 일들이 굉장히 과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 기대지 않고 사교육 업체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게 사교육 시장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보고자 시행한 것이 지금 현재 9월 모의고사를 8월 달로 옮기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정도 바뀌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뭔 변화가 생기느냐?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범위에 있는 전체 범위가 들어오는 마지막 모의고사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요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수시냐 정시냐 이 판단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8월 달로 옮기게 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를 확인한 후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했던 이 기간을 9월 중순 이후로 또 옮긴다고 하죠. 아무래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중순으로 옮겨지게 되면 8월 달에 본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9월 초에 수시로 가는 게 나을지 정시로 가는 게 나을지 판단할 수 있는 큰 지표가 되는 시험이 현재 치러지고 있는 9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8월로 옮겨진다는 건 아무래도 입시 업체들이야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가,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왜 이걸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고3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좀 더 선택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당장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사회과학에 대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수학 선생님이 다루기에는 좀 선을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이신 사회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수학도 많이 바뀌는데 많이 안 바뀌는 것처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수학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